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나고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특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곳곳에서 폭염 피해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폭염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지역 곳곳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거센 장맛비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시작됐죠. 너무 더워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역별 폭염 상황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의 기준은 낮 최고 기온 33도인데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세종과 대구, 광주 등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울산과 부산 등은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과 수도권도 낮 최고 기온 32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해안에는 열흘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차차 많아지겠는데요. 이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더위는 작년처럼 기록적인 폭염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에는 7월 11일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8월 1일에 통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도 홍천에 41도까지 기록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장마 기간이 길었고 상층으로 한기가 자주 지나면서 소나기가 내려 폭염이 작년보다는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한다면 시원한 곳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하면 이른바 데프리카, 대구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기상관측 수치를 따져봤더니 최고 폭염 도시의 타이틀을 다른 도시에 내주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도로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클린로드가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를 식혀줍니다. 클린로드는 1,200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달구벌대로 10km 구간에 하루 4번 뿌려줍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가스에 고기를 못 들고 사람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게 제일 도시는 그게 고민. 대구는 이런 폭염 저감 시설들을 일찍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더웠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때부터 2017년까지 최고 기온 1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원도 홍천이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폭염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까지는 대구의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6년부터는 경남 합천과 광주가 앞질렀습니다.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에서는 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갖다가 몇 차례 했고, 그러고 우리 폭염 경감 시설도 더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 열섬 현상이 좀 저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쿨루프와 쿨페이브먼트 등 관련 산업도 활발해 얼마 전 국내 첫 쿨 산업전이 대구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장마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심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시민들의 불쾌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뒤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실외기의 뜨거운 열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안전 문제도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실외기가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 보면 날씨도 더운데 불쾌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도도 높은 데다가 오랫동안 사용하면 좀 과열돼서 화재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한 건물 뒤편에 왔습니다. 이 실외기 근처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무려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과 비교해보면 거의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실외기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 잇따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년간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때문에 장시간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실외기는 주변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으면 보행자들이 이제 불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 곳곳이 굉장히 더운 가운데 폭염에 바닷물도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29일부터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양식 어민들은 어패류 지키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우럭과 지치 등 물고기 3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산야급의 한 가두리 양식장. 다 자란 우럭을 배에 실어 연안 위판장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하면서 양식 어류를 서둘러 출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은 고수온 상태로 불리는 벌써 26도에 임박했습니다. 어류 폐사가 시작되는 소온인 29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올여름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양식 어민들은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양식장 위에 차각막을 설치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고수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판매로 인해서 어장의 사육 밀도를 좀 이렇게 최소화하고 고기를 사전 판매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양식장 관리만으로 고수온 대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육상 대형 수조 시설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경남과 전남, 충남 등에서 폐사한 양식 어류는 6,400만 마리. 반복되는 양식 어류 떼죽음에 어민과 함께 소산당국, 각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이어질수록 시름이 깊어지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축산농가인데요. 많은 농가가 지난해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농가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린 물은 아래에 설치된 차각망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기술을 통해 평균 4도에서 5도가량의 축사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에서는 물 뿌리기와 공기 순환을 돕는 배기팬을 통해 더위와 맞서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폐사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팬의 설정들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이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323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88만여 마리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충남과 전남도 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가축별로 살펴보면 기초 체온이 높은 닭이 가장 많이 폐사했습니다. 체내에 열을 내보내는 능력이 낮은 돼지도 상당수가 더위에 피해를 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폭염 대비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가축 폭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이제 지속적으로 농가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해서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가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만큼 올여름 폭염에 대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리포트 보신 것처럼 가축도 문제지만 농작물도 폭염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작물별 관리 요령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무더위 속 초록빛 사과가 가지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한창 연그러갈 시기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면서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소 피해란 과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괴사하는 햇빛댐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 과수작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사과도 햇볕이 너무 나면 이제 또 사과가 베요. 베면 빨갛게 이렇게 사과가 터지고 그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베고 그러니까 베면은 못 쓰거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지도록 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미세살수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벼의 경우 8월부터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에 접어듭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병해충이 생기기 쉬운 데다 이 시기에 방제를 놓치면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해둬야 합니다. 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마르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물 흘러대기를 통해 수온과 염도를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물을 깊게 대고 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 흘러대기가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홍명라방, 벼멸구, 문고병에 대해서 동시 방제를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지피나 풀, 퇴비로 토양을 덮어 수분이 증발되거나 땅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수시설을 통해서 적정한 수분 공급으로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마에 빗물에 잠겼던 농작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각종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 제때 방제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여름 가마솥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땡볕에 우편물과 택배에 구슬땀을 흘리는 우체국 집배원의 일과를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할 물건을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실내 작업인데도 얼굴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정리한 물건을 차에 실으면서 더위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햇볕과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갖고 오후에 배달 마칠 시간까지 거기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게는 6시간에서 8시간 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햇빛을 노출이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건 그나마 이동하는 동안 차 안의 에어컨뿐. 배달해야 할 물건이 쌓여 있어 땀을 식힐 여유도 없습니다. 집배원 한 명당 배달할 물건은 하루 평균 300여 개. 행여나 배달이 늦을세라 뛰고 또 뛰면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폭염 대비법을 마련해 집배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얼음 생수를 이제 매일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토시라든지 선크림, 그다음에 그늘막 모자 같은 것도 뭐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선 건강에 평소에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뭐 폭염 되면은 이제는 조기 귀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 기사 수는 6만여 명. 이들이 맹렬한 폭염에도 지치지 않는 것은 고객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시원한 물 한 잔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국민을 응대하고 하는 부분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시민들께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주고 솔직히 시원한 물도 주시고 얼음물도 주시고 그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인근의 야영장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예 짐을 싸서 산속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낮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대구의 한 야외 쇼핑몰도 인적이 뜸합니다. 날씨까지 입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아주 좀 불쾌한 게 좀 있어가지고 시원한 계곡으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영장에 가봤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더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외 쇼핑몰에서 약 20여 분 떨어진 팔공산 수태골 야영장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지금 약 25도 정도로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13도가량이 낮은데요.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휴가를 맞아 이곳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퇴근 후 찾은 직장인들입니다. 근사한 메뉴보다는 퇴근길에 사온 간편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내일 오후 출근이라서 이제 바로 여기서 쉬다가 바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놀랐어요. 여기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불고 계곡 소리도 들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보니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출퇴근하시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조금 멀긴 멀죠. 네. 멀어도 뭐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매년 옵니다. 매년 길게는 뭐 한 띄엄띄엄하지만은 뭐 한 2달, 3달씩도 있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야영장은 지난해 7, 8월에만 1,7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해마다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장기 비서객이 늘어나다 보니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숙박 일수를 1인당 2박 3일로 제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는 직장인들이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찌는 듯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바빠지는 곳, 바로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얼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쉼없이 가동되는 얼음 공장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얼음이 냉동 창고로 미끄러져 들어가 서로 포개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얼음 공장. 육중한 얼음을 하루 1,500개 이상 생산합니다. 녹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만큼이나 보관이 중요합니다. 한 200톤에서 220톤 정도 되는데요. 요즘 아직 최성수기에 달하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는 한 150톤에서 160톤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낮에 작업한 거를 내일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요. 보관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겉부분이 녹고 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죠. 물 200리터 이상을 꼬박 이틀 동안 냉각해야 나오는 얼음 하나.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어린아이 키만한 이 얼음은 무게만 100kg 이상이 나가는 그야말로 초대형 얼음입니다.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놀림 사이로 틀 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얼음들. 수도권 수산시장과 도매업소 등으로 옮겨질 얼음들이 잘게 잘려 포대에 담겨집니다. 더워진 날씨에 얼음이 필요한 곳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냉동고에 우리가 보관해놓고 파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번 더 빨리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3, 4배? 마지막 장마를 끝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얼음 공장은 당분간 폭염과의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이열치열이 있겠죠. 아무리 더워도 온천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뜨거운 온천에서 한여름을 즐기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현정 기자입니다. 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다스리며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발은 온천수에 담그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을 연신 마시면서도 무려 47도에 달하는 온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지만
온천 조격탕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부채를 붙이도 앉아야 되고 물에 딱 들어오는 순간 헬이 돌아. 헬이 돌면 등들이에서 땀이 축 흐르고 그만큼 몸이 가볍고. 열치열이라 해가지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기분이 그런가는 몰라도 여기 안 오면 서운하고 하고 나면 시원하고 그래요. 2015년 12월 개장한 해운대구청 열린정원 조격장은 76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3개의 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격장 온도에 맞게끔 45에서 46, 7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매일 깨끗하게 하고 물도 갈고 매일 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정원 조격장 이용객은 72만 3천여 명, 하루 평균 630여 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좋은 일 하는 거고 또 뭐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조격장을 휴장합니다. 조격장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 교체 등 노후 시설물 보수와 배관 청소 등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도 40도가 넘는 이 온천 조격탕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마에서는 쉴 새 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리긴 한데 이 어르신들이 말하는 비법 전수 시원하다라는 그런 뭔가 혈이 통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같습니다. 네, 저마다의 방식으로 특별한 여름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청 온천 조격탕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네,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기는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인데 추운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추운 곳에서만 살았던 동물들에게 더위와의 싸움은 무척 힘겨울 것 같은데요. 아쿠아리움에 있는 해양 동물들의 여름나기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m에 이르는 긴 몸으로 물속을 자유자재 오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흰 돌고래, 벨루가입니다. 벨루가는 알래스카나 바이카로스 같은 차가운 해역에 분포하는 포유류로 우리나라에는 연구 목적으로 9마리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추운 고향에서 무더위는 모르고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폭염을 맞이한 벨루가. 벨루가가 스트레스를 비롯해 건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육사의 세심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기온과 수온을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기온 같은 경우는 에어컨으로 맞춰주고 야외 수조에 있는 친구들은 차광 음악을 설치해줘서 기온을 맞춰주고 있고요. 수온 같은 경우는 각 수조마다 냉동기가 달려있어요. 장난감, 먹이 같은 걸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새로운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행동 풍부화로 이 친구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차가운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참물범. 참물범의 오늘 식사는 꽁꽁 얼린 붕장어입니다. 참물범은 아쿠아리움 밖과 수조 안을 자유롭게 오가서 더위를 더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특식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참물범의 입맛을 돋궈줄 싱싱한 전복가재, 손질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복은 아쿠아리움에서 여름철 동물들에게 꼭 챙기는 보양식. 밖으로 나가서 참물범에게 직접 먹이를 줘봤습니다. 아쿠아리움 관람석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수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인데요. 참물범에게 보양식을 지금 바로 던져줘 보겠습니다. 참물범, 먹어. 다음은 아프리카 펭귄입니다. 뒤뚱뒤뚱 아장아장, 무리 지어 걷는 아프리카 펭귄. 아프리카 펭귄은 주로 남미에서 식해 더위에는 강하지만 여름철 보양식 붕장어는 기호성이 높아 모두가 나눠 먹습니다. 키가 작아 어려 보여도 이곳에 있는 펭귄들은 평균 20대. 먹성 좋은 동물들의 모습에 관광객들의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얘 임신했을 때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좀 큰 다음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왔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다른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행사 같은 것도 해서 보고 하니까 애들하고 와서 보니까 기분 좋고요. 아니, 좋아요.
무더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걱정이 단번에 불식됐을 만큼 아쿠아리움 속 동물들은 특별한 관리 속에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람도 동물도 견디기 힘들 만큼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동물들 보양식도 먹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는데요. 이번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선화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넘실거리는 파도에서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달리는 보트는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파라솔 아래 누워 잠시 더위를 잊어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왔는데 날씨도 좋고 바닷물도 깨끗해서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햇볕은 뜨겁지만 또 바람은 시원하고 해서 네, 되게 놀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올여름 마지막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에 이어 30일에는 경남으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릉에 나왔습니다. 더위를 식혀보고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땡볕에 나온 지 5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번 폭염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올여름 더위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해만큼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가득 차고 낮에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기온이 치솟는 이런 폭염이 적어도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지속이 될 겁니다. 정부는 30일 폭염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폭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한여름밤 그들만의 피서 명소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안 밤바다와 대관령에서 펼쳐지는 피서 진풍경, 성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 하구에 놓인 솔바람다리. 밤바다를 배경으로 그림 같은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삼삼오오 모여 야식을 즐기는 가족부터 아예 돗자리 위에 누워버린 시민까지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해변에서 여름밤을 지새는 피서객들과 달리 이곳은 강릉 시민들만 아는 피서 명당인 겁니다. 대관령에서 내리부는 강바람과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바람이 만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으면 잠 못 자는데 여기 오면 시원해서 잠이 저절로 와요. 여기 누우면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대관령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면 더위를 피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관령 정상. 대관령 옛길 휴게소에는 수십여 대의 캠핑카들이 들어섰습니다. 밤마다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간 캠핑족들이 모여든 겁니다. 밤 10시 대관령 정상의 기온은 영상 22도. 바로 아래 강릉 도심보다 무려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센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어서 현장에 서 있는 제가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대관령이 밤더위 피서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족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찜통 더위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관광지인 강릉에서는 또 다른 피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폭염과 무더운 날씨 속 지역 곳곳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일상에서도 폭염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